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척 화가 납니다. S&T의 교만함은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K13이 폭발했는데 자신들 잘못이 아니다. 그게 말입니까?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 드디어 K13의 폭발 원인이 나왔고, 그리고 해결 방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치졸한 S&T가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는 K13의 개량, 아니 정확히는 재생산까지도 거부해버렸습니다. K13의 폭발 원인은 약실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격발이 이루어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AR-15 계열의 총기들은 약실 폐쇄 불량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AR-15 계열 총기들은 약실 폐쇄가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한 두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일부 AR-15 계열의 총기들은 이 중에서 한 가지 안전장치는 없지만 한 가지 안전장치는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선 하나는 약실이 폐쇄되지 않았으면 격발이 안 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불폐쇄 불격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에서 만든 AR-15 계열 총기들은 물론 독일에서 만들어진 HK416에도 있는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수많은 AR-15 계열의 총기 중에 이 기능이 없는 총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K13에는 이 기능이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실이 폐쇄가 안 되었는데도 격발이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원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AR-15 계열 총기 중에 불폐쇄 불격발 기능이 없는 총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S&T는 왜 K13에 이 기능을 포함시키지 않은 걸까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만들어본 총기라고는 K1과 K2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K1이나 K2는 노리쇠에 장전 손잡이가 달려있는 방식의 총기이고, 그래서 만일 약실이 폐쇄가 안 되었다고 해도 장전 손잡이만 보면 약실이 폐쇄가 안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장전 손잡이만 가볍게 밀어주면 끝이죠. 그래서 K1과 K2에는 굳이 불폐쇄 불격발 같은 기능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S&T 직원들은 AR-15에서 불폐쇄 불격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R-15 계열 총기들은 장전 손잡이가 노리쇠를 당기는 기능은 있지만 노리쇠를 밀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육안으로는 약실이 잘 폐쇄되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모든 AR-15 계열의 총기들은 불폐쇄 불격발이라는 기능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겁니다. 그런데 K1과 K2만 만들어 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인 불폐쇄 불격발 기능을 빼버린 겁니다. 솔직히 이런 총이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AR-15 계열의 총기는 M16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약실 폐쇄가 문제가 되었었고, 그래서 M16이 처음 나오고, 미 육군은 바로 약실을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노리쇠 전진기가 달린 개량형을 요구했고, 바로 노리쇠 전진기가 달린 M16A1이 나와서, 그리고 나서야 미 육군이 제식화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총은 근본부터 약실 폐쇄 문제가 있던 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총에 불폐쇄 불격발 장치를 달지 않는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S&T의 직원들은 그 아무도 상상도 못할 일을 한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K13은 폭발하게 된 것이고, 불폐쇄 불격발 장치는 간단하게 총기 안에 부품만 교체해주면 바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K1과 K2 말고는 제대로 된 총기는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AR-15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던 S&T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 영상에서 총기의 결함일 가능성은 없다고 이야기했었죠. AR-15 계열 총기는 누구나 아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AR-15 계열의 총기를 잘못 설계한다는 건 총기를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기의 결함이 있을 리는 없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총기의 결함이 아니고 탄약이나 부품의 결함일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여기 있었습니다. 속칭 총기를 개발한다는 사람들이 AR-15 계열의 구조조차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총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주력 총기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입니다. 저는 절대로 크나큰 잘못이 아니면 그 회사를 욕하면 욕했지, 이처럼 개발자들을 비난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K13에는 AR-15 계열이라면 어떤 총에나 다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문제는 K13에는 약실 폐쇄의 문제점을 극복할 두 번째 안전장치인 노리쇠 전진기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일부 AR-15 계열 총기들에는 노리쇠 전진기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노리쇠 전진기를 빼면 당연히 총기가 가벼워지고,
최신 AR-15 계열 총기들은 약실 폐쇄 문제를 해결해서 약실이 폐쇄되지 않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노릿의 전진기를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S&T 직원들은 과거 K13의 노릿의 전진기가 왜 없냐는 질문에 K13은 약실 폐쇄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릿의 전진기를 뺀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주장과는 다르게 K13은 약실 폐쇄가 되지 않아서 연속으로 2번이나 총기 폭발 사건이 일어났고, 그러니 K13은 약실 폐쇄가 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노릿의 전진기를 달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S&T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군의 요구 조건인 ROC에 노릿의 전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노릿의 전진기를 달지 않은 거다. 그러니 지금 노릿의 전진기를 달려면 그 비용을 군이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K13은 군의 지시에 의해서 개발된 총기가 아니라 군이 대략적인 ROC만을 정해주고 이 ROC에 부합하는 여러 회사의 여러 종류의 총기들이 경쟁 입찰을 해서 낙찰받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군은 단 한 번도 노릿의 전진기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노릿의 전진기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전부 업체 스스로가 결정한 거지 군이 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던 다산기공의 DSAR-15와 독일의 HK416은 전부 노릿의 전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S&T는 군이 ROC에 노릿의 전진기를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서 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이라도 노릿의 전진기를 달고 싶으면 군이 ROC를 변경하고 총기 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T는 군에게 1700정의 총기를 납품했고, 그래서 이 총기들의 노릿의 전진기를 달아주려면 총기를 전량 회수해서 상당히 큰 비용을 들여서 개수 작업을 해야 합니다. K13의 노릿의 전진기를 단다는 건 단순하게 총기 개량만을 해서는 끝날 문제가 아니고 개량 후에 총기를 처음 개발했을 때와 비슷한 성능 테스트까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은 ROC를 변경하고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게 귀찮으니 노릿의 전진기는 달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S&T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특전사 요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S&T는 처음에 K13은 약실이 폐쇄가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노릿의 전진기를 빼버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AR-15 계열 총기들의 기본 중에 기본인 불폐쇄 불격발이라는 안전장치까지 빼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달리 K13은 약실이 폐쇄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게 이미 드러났고요. 그런데도 노릿의 전진기는 못 달아준답니다. 물론 노릿의 전진기가 없다고 해도 장전 손잡이를 다시 한번 당겨서 노릿을 다시 전진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리 하면 약실에 있던 총알 한 발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총알을 낭비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릿의 전진기가 있으면 노릿의 전진기를 살짝 밀어만 주면 되는 것에 비해서 장전 손잡이를 다시 당기는 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실전에서는 0.1초 차이로 생사가 갈린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릿의 전진기가 없어서 장전 손잡이를 다시 당겨야 한다니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노릿의 전진기가 없는 AR-15 계열 총기들은 제조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약실이 폐쇄가 안 되는 일은 없다는 총기들입니다. 그러나 K13은 약실이 폐쇄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노릿의 전진기를 못 달아준다고요. 그리고 달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고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다 이런 방산업체는 처음 봅니다. 이런 심한 방산업체는 처음 봅니다. 자, 누가 한번 S&T를 두둔해보세요. S&T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좋고 아니면 S&T 관계자여도 좋습니다. 누가 한번 두둔해보세요. 누구든 S&T를 두둔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저는 사과를 하고 이 영상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 한번 두둔해보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이 아니었다면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입니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총기 사업을 독점하던 회사가 우리 정부, 우리 군대,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독점의 폐해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독점만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의 잠수함 사업부 같은 곳이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라고 현대의 잠수함 사업부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특정 업체가 특정 분야를 독점하게 되면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그나마 다산기공이라는 경쟁자가 생겨서 좀 긴장 좀 하는 것 같더니
다산이 비리 문제로 아예 떨어져 나가니까 S&T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총기 분야를 수십 년간 독점하던 기업이 우리 정부와 우리 군대 그리고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래도 특정 업체가 그 분야를 잘하고 있으니 그 업체를 밀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세요. 절대로 특정 업체가 특정 분야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독점을 한다면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게 되고 병사들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